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시청하신 모든 분들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 명절 기간에도 흰수염고래는 열심히 헤엄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의 8경기가 순식간에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8경기 경기 상황과 결과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4라운드를 아직 치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일요일 밤 10시 아스날과의 빅매치가 열리게 됩니다. 아마도 축구 팬들이 요 시간을 엄청 기다리고 있겠죠. 그리고 A매치 기간 꿀맛을 봤던 우리 황희찬도 손흥민이 경기하고 난 후에 바로 30분 뒤면 홈에서 뉴캐슬을 상대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슈퍼컴퓨터가 한국의 추석을 인지하고 짠 거 아닌가요? 토트넘은 3라운드까지 치를 때까지는 10위였는데 지금은 13위가 되었고 울버햄튼은 강등권에 처하게 되는 18위가 되었습니다. 물론 4라운드에서 승점을 쌓게 되면 상황은 달라지게 되죠. 4라운드 가장 먼저 치러진 경기는 맨유 대 사우스햄튼 경기였습니다. 대부분 맨유의 승리를 예상할 수 있었는데 사우스햄튼이 아예 못했고 기회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반전에 맨유를 상대로 우위를 점하고 페널티킥 기회까지 얻었는데도 오나나의 선방에 막히면서 분위기를 완전 넘겨줬고 맨유는 전반전에 2골, 후반전 막판에 1골까지 넣으면서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경기를 평가하는 건 좀 애매합니다. 우선 가장 약팀 중에 한 팀과 상대해서 무실점한 것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 데리우트가 맨유의 기둥이 되는 것과 레시포드가 마음껏 슈팅을 쏘고 골까지 넣으면서 살아날 기미를 보였다는 건 중요한 포인트일 듯하고 우가르테도 후반 중반에 투입되어서 팀에 녹아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맨유는 슈팅 20개와 유효 슈팅 10개를 기록했고 패스 성공률이 90%에 달했습니다. 5개티가 있다면 경고를 4장이나 받았다는 거죠. 4라운드까지 2승 1무 1패가 되면서 승점 7점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리버풀 경기가 있었습니다. 리버풀이 홈에서 노팅엄을 상대하게 되었는데 경기 전 분위기는 당연히 리버풀이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노팅엄의 수비 조직력이 매우 좋다는 걸 경험하게 되면서 리버풀은 한 골도 넣지 못했고 오히려 원더골을 허용하면서 0대1 패배, 4라운드 이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리버풀도 챔피언스 리그를 앞두고 있고 스케줄이 매우 타이트한데도 노팅엄 상대로 전력을 쏟아부었는데도 패배했다는 건 출혈이 매우 큽니다. 거기다 리버풀도 카드를 4개나 받았습니다. 분명 토트넘이 레스터시티 원정에서 무승부, 뉴캐슬 원정에서 아쉬운 패배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죠. 이어서 맨시티도 동시간에 경기를 했는데 맨시티도 위험할 뻔했습니다. 브렌트포드를 홈으로 초대를 했는데 시작 20초 만에 실점을 하면서 브렌트포드 감독도 오히려 이게 무슨 일이야 당황하면서 어리둥절할 정도였습니다. 맨시티는 입스위치와의 경기에서도 초반에 선제 실점을 했었는데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이죠. 특히 강팀이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그러나 맨시티에는 혼란이 있죠. 혼란이 이번에도 대활약을 하면서 마이너스 1로 경기를 시작한다 해도 아무 지장 없이 혼란이 홀로 멀티골을 넣으면서 가볍게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스 안에서 혼란이 빈 공간을 찾아서 들어올 때 곧바로 패스를 받고 또 지체 없이 슈팅을 때리면서 골. 혼란을 안 막는 건지 못 막는 건지 그리고 에데르송의 로운킥에 브렌트포드 센터백이 혼란과 몸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서 균형을 잃었고 혼란이 단독 찬스를 맞으면서 멀티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혼란은 4경기에 9골이라는 정말 신기의 선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리그에서 40골도 가능한 상황이고 메시, 호날두가 1년 만에 70골을 넣었던 그 전성기 시절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맨시티는 4연승을 달리면서 독주 체제를 이어갔습니다. 원정에서 첼시와 웨스트햄도 가볍게 이겼던 만큼 맨시티가 패배하는 건 정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 가장 흥미로운 경기는 단연코 아스톤빌라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의 순위 경쟁팀인 만큼 좋은 소식은 아닌데 아스톤빌라가 에버튼을 상대로 홈에서 3대2로 승리를 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스톤빌라는 아스날에게 패배하는 정배를 겪는 것 말고는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이 경기가 3대2 펠레스코라서 흥미로운 경기인 게 아니었습니다. 토트넘에게 0대4 참패를 당했던 에버턴인데 아스톤빌라에게 전반 30분 사이에 2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갔는데 그걸
역전시켜버린 아스톤빌라였습니다. 아스톤빌라가 강해진 이유 중 하나가 지난 시즌 와킨스가 19골과 어시스트도 많이 올리면서 대활약을 했었는데, 올 시즌은 와킨스가 골이 없는데도 팀은 상승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팀이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전반에 추격골, 그리고 후반 13분 만에 동점골을 만들면서 관중들을 열광케 만들었습니다. 패색에 짙은 경기를 무승부가 되는 것만으로도 다행일 수 있는 건데,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죠. 후반 76분에 아스톤빌라의 새로운 에이스 듀란이 100% 4라운드 2주의 골, 이달의 골로 선정돼 미친 30m 중거리 슛을 넣어버리면서 기어이 역전을 시켰고, 에버턴은 망연자실, 현재까지 4연패, 실점은 무려 13실점. 잉글랜드 국가대표 픽포드의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기게 되었습니다. 경기당 3실점 이상인 상황이니까요. 아스톤빌라는 3승으로 리버풀과 승점이 같은 부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 시즌 복병, 이번 4라운드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다고 봤던 브라이튼이 입스위치를 상대로 무득점, 무승부를 거두게 되면서 4경기 무패로만 만족을 해야 했습니다. 의외로 감독은 덤덤하던데 슈팅이 21개, 이번 4라운드에서 가장 많이 때렸고 점유율도 70%였는데도 골이 나오지 않았는데, 단연코 이 경기 MVP는 그냥 입스위치 골키퍼였습니다. 브라이튼의 슈팅이 골키퍼의 선방으로 다 막혀버린 거죠. 그리고 예리한 슈팅들이 골대를 살짝씩 빗나가면서 무득점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입스위치는 경기 후반에 역습 하나로 골대를 맞춰버리면서 리그 첫 승을 만들 뻔했습니다. 다음으로 첼시가 본머스 원정 경기를 떠났는데, 아쉽게도 경기 막판에 결승골이 나오면서 1대0으로 첼시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정말 첼시가 패배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점유율은 앞섰지만 무수한 슈팅을 허용하면서 첼시는 매우 불안했었는데, 은쿠쿠가 박스 안에서 운이 좋다고 해야 할지 현란한 개인기라고 해야 할지, 어쨌든 페리시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본머스에게도 엄청난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반 35분에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이걸 골키퍼가 막아내면서 첼시에게 기회를 준 것이죠. 4라운드 경기들을 볼 때 토트넘이 상대하게 될 팀들이 정말 다 쉬어갈 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 결국 유로파리그까지 병행하기 때문에 중위권 팀, 중하위권 팀이라고 붙어도 베스트 11이 아닌 상태로 붙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모든 경기가 초긴장 모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런던 더비로 풀럼 대 웨스트햄과 크리스탈 팰리스 대 레스터 시티 경기가 있었는데, 이 두 경기 모두 무승부가 되었습니다. 레스터 시티는 원정 경기였는데 제미 바디가 또 골을 넣기도 하고 2대1로 앞서면서 승리가 눈앞에 있었는데, 극적으로 페널티킥을 허용하면서 실점을 했고 무승부가 되는 아쉬움을 삼켰고, 런던 더비 풀럼 대 웨스트햄 경기는 풀럼이 홈에서 전반에 선제골을 넣고 정말 더더욱 승리가 눈앞에 와 있었는데, 추가 시간 5분 주어지고 이제 1분 남은 상황에서 데닝스에게 실점을 해버리면서 승점 2점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속상하겠죠. 네. 이번 4라운드도 승리 예측이 비교적 쉬웠을 텐데도 결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로써 1위 맨시티, 2위 리버풀, 3위 아스톤빌라, 4위 브라이튼, 5위 노팅엄, 6위 한 경기 덜 치른 아스날, 7위 첼시, 8위 한 경기 덜 치른 뉴캐슬이 되었습니다. 토트넘이 아스날을 상대로 승리해야 이 안에 들어올까 말까가 되는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8경기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 컨텐츠에서 토트넘 경기에 올인해 보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가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